이제 하노이 회담이 지난 2월 28일부로 공식적으로 다 종료가 됐고, 어제 김정은이도 평양에 도착해서 이제 그 충격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 아마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왜 실패하게 됐는지,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한 회담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발벗고 나선 그 배경과 의도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이가 또 이번 회담을 두고 얼마나 거짓말로 전 세계를 속일지 이미 이제 미국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속임수에 이 세상에 또 한 번 어리석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냐? 이번 베트남에 직접 회담에 참석했던 미국의 대북 핵 전략, 대북 정책을 총괄지휘하는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 사람은 백악관에서 워싱턴에 있는 최고의 언론기관을 매일매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저 시골 농촌에 가서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북한의 속셈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속셈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른 점은 미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점,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아주 점잖게,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아주 로키로 북한의 속내와 미국의 속내를 전 세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또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제가 이 사람들이 한 얘기와 그리고 저의 해석을 곁들여서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은 3월 4일 날 아이오와주 농촌 일대를 시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오늘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농민들이 얼마나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현장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농촌을 갑니까? 북한하고 회담하는데 질려서 그러는 거예요. 질리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협상 파트너가 아닌 것을 폼페이오가 뒤늦게 깨달아가고, 심리적 김정은이 충격만큼이나 제가 보기에는 폼페이오도 놀랬다. 그래서 시골 가서 머리도 힐링하고 김정은이가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싶어서 농촌에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오와주에 있는 농장연합 아이오와 팜 뷰로, 여기에서 언론인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뭐냐? 이번 베트남 협상에서 말이죠, 김정은이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정은이가 만약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직접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권이 무너진다. 예. 그러면 김정은이한테 남아있는 전략은 유일한 안보 전략은 핵을 폐기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만약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정권 붕괴까지도 노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협상으로 간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잖은 거예요. 너 핵을 포기해야 돼. 핵 포기 아니면 정권이 무너질 길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폼페이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북한이 그동안의 정권을 유지했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면 과거 3대 세습 체제, 그리고 독재 체제, 그리고 인권을 말살하는 체제, 그런 식의 비정상적인 불량국가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북한은 향후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지속 가능한 국가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당신이 운 좋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아예 민주주의를 아예 뭐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사회
북한식 사회주의 주체사상, 유일사상, 우상숭배, 독재, 인권 탄압, 핵무기, 그 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이런 거를 가진 비정상적인 국가 체제를 운영한다면 10년, 20년, 30년 절대 지속하지 않다. 이 얘기는 당신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35세 이렇게 성공해 왔는데 이제 당신 말이야 김여정이한테 어림도 없어. 내가 그렇게 이제 미국이 참아주지 않아.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 이 메시지를 점잖게 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거 핵으로 내가 북한에 핵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쓰겠다. 이 얘기보다는 더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 김정은이 바로 앞에다 내놓고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 바로 앞에다 협상장에서 한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아주 심각한 그야말로 핵 항공모함 그리고 B-52 폭격기에 핵 전술 핵무기를 싣고 와서 훈련하는 것 이상의 엄청 무서운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볼튼 이 다 협상 주역들이고 미국 외교 정책의 최고 핵심 책임자들이잖아요. 또 볼튼은 언제 얘기했느냐? 3월 5일입니다. 바로 어제 폭스 비즈니스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핵심은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비핵화 안 하면 제재 강화해가지고 미국이 참지 않겠다. 제재하면 너는 무너진다. 즉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너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비핵화하면 미국이 경제적인 미래 책임져 주겠다. 이걸로 압축돼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달라고 김정은이가 간청을 할 때 만약에 제재를 일부라도 해제해 주었다면 그것은 뭐에 해당되느냐? 여러분들 구명밧줄 있잖아요. 구명밧줄. 라이프라인. 구명밧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줬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잘한 일이냐 이 얘기잖아요. 예,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얘기는 제재를 만약에 부분적으로 풀어줬으면 김정은이의 사회주의 노동 일당 독재 체제 인권 만살 국가의 형태가 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이번에 자르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동안에 북한이 미국한테 쪼락말을 많이 팔아먹었는데 이제 미국은 그 당신이 미국한테 여러 차례 팔아먹은 쪼락말을 다시는 더 이상 안 사겠다. 더 이상 살 의향이 없다. 이거를 김정은이한테 분명히 밝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쪼락말 더 이상 장난치지 마. 우리 안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앞에서 얘기한 거 다 라이프라인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줄, 생명밧줄 주겠다. 쪼락말 안 사겠다 이 얘기는 생명밧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생명밧줄 끊는 얘기는 김정은 체제의 종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뒤에 가로하고 빠져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당신이 네가 알아서 생각해, 해석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회담 끝나고 중국을 가기로 되어 있을 텐데 베이징에 들리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이거 제가 베이징 절대 이번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가기 전에 베이징 간다고 약속해놨더라도 못 간다. 그리고 또 갔다 와서라도 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판단에는 베이징 바로 가기 어렵다. 가려면 한두 달 있다가 한다. 가더라도. 절대 지금 못 가요. 제가 바로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볼튼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중국에 이번에 들리지 않은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왜? 중국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때문에 지역 안정이 흔들리고 또 중국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중국이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중국한테도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똑바르게 미국이 바른 대로 제재 협조 좀 해. 제재 세게 해. 제재 문제 가지고 변칙 플레이 하지 마. 이 얘기를 볼턴이 얘기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거 이 정도면 미국이 지금 김정은이 향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구나. 이거 뭐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볼턴과 폼페이오가 충분하게 김정은이한테 메시지를 넘쳐 흘리게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 특히 청와대 어차피 외교부는 뭐 여기 북핵 협상하는데 이도훈이 하나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뭐 더 덜렁덜렁 왔다 갔다 이제 내용 받아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청와대가 내용 이도훈 본부장을 보내가지고 이도훈 본부장 저거 뭐 유엔에서 같이 근무해서 아주 훌륭하고 아주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아주 좋은 외교 관리예요. 외교관이에요. 그러나 정보를 주지 않는데 그러면 이도훈 본부장한테 정보 안 주면 국정원이랑 가서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국정원이 하는 게 뭡니까? 김정은이하고 손이나 맞추고 있는데 뭘 미국이 주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얘기하는 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의 그런 속내, 미국의 전략이 이제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미국이 왜 이런 의도를 다 노출시키느냐, 공개 표명하느냐. 이건 단순하게 북한만 상대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국제사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국민들 반쪽에 주는 메시지다. 정신 차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협상을 했고 이러한 기조를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은 말이죠. 앞으로 3차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든 또 3차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고위급 접촉을 하든 실무 접촉을 하든 이미 이렇게 공개된 메시지, 이런 공개된 전략 수정은 어렵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당신이 알아서 해. 죽으려면 무슨 일든 못해. 살려면 비핵화 빨리. 이 얘기예요. 제가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제 미국은 공세로 나간다. 제 방송 협상 27일이니까 한 22, 3일 가면 보십시오. 이제는 미국이 공세로 나가고 있다. 딱 제목부터 그렇게 달려 있잖아요. 제 판단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단히 외람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방송 하나만 딱 10분이면 10분, 20분, 20분 하나만 보시면 세계 미국 핵전략과 관련된 북한의 핵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실릴성 있게 제가 분석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30년간 북한을 봐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색깔과 달리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제가 논평을 하기 때문에 제 방송을 믿고 구독을 무료니까 더군다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1차 회담에서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미의회로부터 언론계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2차 회담에서까지 그렇게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1차 회담과 같은 엉터리, 속빈 강정, 하나만 한 회담 이런 걸 하면 첫째, 트럼프가 죽는다. 두 번째,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죽는다. 셋째, 그러면 남는 것은 이 지구상에 북한의 핵 하나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비확산 체제가 무너진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되돌이킬 수 없는 평화 위기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 2차 회담에서 미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게 김정은이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압박, 완벽한 협상 전략 분명하게 구사했다. 그 이유는 1차 회담에서 김정은이한테 섞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김정은이를 핵을 김정은이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이러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번 2차 회담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과거 쿠바 미사일 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정치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힘을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많다. 힘만 가지고 있고 전략적 사고, 전략이 없으면 또 죽는다. 그런데 미국은 1차 회담 때만 해도 다 죽은 나라. 정말 과거 영광스러운 미국이 어디로 갔나? 그 우수한 두뇌 전략가들이 어디로 갔나? 저도 실망했었는데 불과 6월 12일이니까 6개월, 8개월 만에 미국이 살아났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같은 결단과
배짱, 결기, 그리고 관료들의 사고가 살아있다. 이걸 제가 확인했어요. 쿠바 미사일력이 왜 이겼습니까? 첫째, 미국의 핵전력이 러시아의 핵전력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결단력,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소련에 대한 경고 메시지, 그리고 미국 여론의 지지, 이것을 그대로 트럼프가 연구해가지고 폼페이오와 볼튼을 좌총 우배고 딱 세가지고 김정은이를 제압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했잖아요. 너 북한 정권 오래 못 가. 뭐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너 당신 말이야 지금 또 10년, 20년, 30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김정은이가 정신이 바짝 들었죠. 아이고, 회담장 김정은이는 쫓겨나고 트럼프는 그냥 나온 거예요. 악수냈지만 그게 악수입니까? 김정은이를 굴복시킨 건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2차 회담을 통해서 이번 회담 내용을 쭉 이제 공개된 걸 보니까 미국은 살아있구나. 미국은 역시 미국이다. 국제 평화의 최종적인 파수꾼은 미국밖에 없구나. 이걸 제가 믿어요. 이런 미국의 능력과 신뢰, 그리고 강력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견제 능력, 실질적인 군사적인 능력, 이런 걸 모든 걸 볼 때 우리 현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 최상의 동맹의 가치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일당 독재 체제를 물을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 그리고 군사 전략을 공유했을 때 가능하다. 지금 이제 우리 청와대 동정 대한민국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엊그제 얘기 나왔던 건 나왔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벌써 2차 정상회담이 전부터 종전선언을 한다. 금강산 또 남북 경협에서 떠맡을 역할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오판을 했어요. 미국은 이런 식으로 빅딜, 1차 회담 이전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종전선언 다 됐다. 개성공단 금강산 이를 검토하자. 남북 경협 가지고 내가 떠맡아갖고 미국 도와줄 테니 나를 따르라. 미국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내 속내를 저렇게 모르라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이동훈 평화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5일에서 7일까지 가 있는데 미국 회담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서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야, 너희들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야? 내가 스웨덴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그러고 하노이 먼저 갔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갖고 알아내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대우가 다른 거잖아요. 너무 뒤늦은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누가 와 있는지 아십니까? 미 국무부에 금융위협 대응 및 제재 담당 부차관보가 3월 5일 날 와서 3월 7일 날 떠난답니다. 근데 언론에 발표되는 정부 입장을 보면 이 사람은 대북 제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란 제재만 논의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란 제재만 문제가 같으면은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란 제재가 이런 거니까 한국 똑바로 지켜라.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 한국이 예외 조치 몇 가지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나머지는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차관보가 이틀간 와요. 불과 이틀간 딱. 이 얘기는 이 사람 직책이 제재 담당 그리고 금융 담당 부차관보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실무 총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왜 오겠습니까? 제재 담당이지. 제재가 꼭 이란 제재? 북한 제재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 제재 문제를 다루러 이 사람이 서울에 왔다. 그리고 이동훈 본부장은 미국에 갔다 세고, 이거 또 얼마나 이 정부가 어렵겠어요. 그냥 그 얘기는 일치 안 하고 이란 제재 문제만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북한 문제가 배제 안 다뤄질 수가 없다. 아유, 제재 담당 부차관보인데 어떻게 북한은 지금은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할까? 아니면 워싱턴에 가서 얘기할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지금 상황이다. 이 얘기는 부차관보가 이번에 와서 제발 남북 경협 얘기 좀 하지 마. 지금 미국은 제재를 말이지. 예? 미 의회에서는 지금 제재 더 강화하겠다고 그래갖고 바로 의회에서는 3월 5일 날 바로 어제 일명 오토 원표법이에요. 일명 쉽게. 그 금융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법안.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강력한
금융 제재를 한다. 미국 금융기관 시스템 안에 못 들게 막겠다. 이런 법안이 다시 또 제출됐어요. 바로 어제. 이게 미국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에서도 제재를 더 강화했다. 북한이 말 안 들으면. 미 의회에서도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제재 안 풀어주고 북한 돌려보낸 것이 트럼프 너무 잘했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개성공단을 제재의 틀 안에서 개성공단 100번 검토해야 나올 말이 없습니다. 이런 지금 이상한 환경에 빠져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분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는 이런 상황에 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미국을 다루고 있는데 북한은 초지일관. 나는 절대 핵포기 안 해. 미국에 대해서 쏠 수 있는 ICBM 능력 다 갖추고 있어. 내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한다고 지난 8월 달에 약속했는데 내가 폐기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난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때 얘기했잖아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하고 검증하는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위성으로 관찰한 바에는 지금 뭡니까? 다시 복구 작업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그것도 뭐 겨우 지붕이나 닫고 문짝이나 좀 몇 개 달고 별거 아닌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는데 오늘 미국에 있는 38로스 그 다음에 CSIS의 비욘드 패러레이라고 하는 분단을 넘어 그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제법 심각하게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어요. 미사일 발사. 수직 엔진 시험대하고 발사대에 궤도식 로켓 이동 구조물에서 복구하는 작업이 나타나고 있고 닫혀있던 그런 연결 타워에 덮개도 열려갖고 발사대가 다 들어 보인대요. 인공위성에.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2차 미국 회담 후에부터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미국이 나 제재 완화 안 해줬지. 나 벼랑 끝 잘라고 갈 거야. 내 새로운 길 갈 수도 있어. 최선희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대로 미국 거래 계산법이 달라가지고 이대로 갈 것 같지 않아? 새로운 길 갈 것 같지 않아? 최선희도 얘기했잖아요. 현장에서. 이게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나도 못 참겠어. 내가 이렇게 망신나 있는데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는 없는 배심을 보여서라도 제재를 꼭 받아내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금강산 개성공단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제재 풀라고 해도 미국은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부분적 제재했는데 부분적 제재도 미국은 안 해줬는데 제일 등치 큰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그렇게 때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김정은이 편들고 있다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어제 오늘 미국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과 미국은 갈라섰다. 이혼으로 간다. 결별한다. 이거를 대수특비들 하고 있어요. 작년에 탑 스포크스먼 미국 언론이 그랬잖아요. 최고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그 제 2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심각한 국면이다. 대한민국은 군사적인, 외교적인,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미국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정은이는 이번에 개망신 당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가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성과적으로 조미 수뇌회담과 베트남 회담이 잘 끝났다. 그리고 나서 영문판에서는 조미 수뇌회담이라는 말은 영어판에서 영어는 싹 빼놨어요. 응? 그러면서 미국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강대국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대국.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조선은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도선반도 정세와 세계 평화를 논하는 강대국이 됐다. 동등해요. 여기서 강대국, 동등한 지위라는 것은 그냥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요. 핵강국,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대등하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국가, 핵보유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등하고 강대국이 됐다. 이 강대국 대등하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핵을 미국하고 똑같이 갖고 있고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자랑선전하는 거예요. 자랑선전. 그러면서 조금 본색은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본색은 드러냈느냐. 이제 김정은이도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노동신문에서 노골적으로 김정은이를 비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비판하고 있어요. 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옛날식으로 느닷없이 벼랑 끝 전략, 뭐 미사일 실험 뭐 이렇게 나오면은 트럼프가 때릴지 모르잖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볼튼과 지금 폼페이오가 체제 종식시킨다. 체제 오래 못 간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가 된다. 그런 식으로 국가 운영 안 된다. 이 얘기는 너 없애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겁먹어가지고 아직 노동신문 외부성 대변인 이런 말을 못하고 있어요. 겨우 어디에 하느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다 대고 욕하고 있어요. 뭐라고 욕했냐? 자기네가 부분적인 비핵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의의 제안인데 이거 하나 왜 못 받아주냐? 애타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뭐라고 했느냐?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라.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다가 뭐라고 슬쩍 건드렸느냐? 트럼프를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거 미국 대통령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는 막 부동산 출신자야.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비즈니스 딜 수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즈니스 딜 수법을 쓰고 볼튼 갖다 앞세우고서 북한을 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빅딜 문서 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강압적인 것이고 그리고 무례한 패권적 발상이다. 이 정도까지만 북한은 지금 미국에다 대고 욕하고 있어요.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지금 미국이 딱 회초리 들면 겁나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북한입니다. 그래서 결론, 미국은 폴튼과 그리고 폼페이오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 상하, 미국 상원에서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제재법 세컨더리 보이콧 가하겠다. 이거 법안 다시 또 만들어요. 추가적으로. 이것은 상원에 있는 공화당, 민주당, 여야가 지금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제재 문제, 금융 문제, 그리고 또 인권 얘기했어요. 아까 폼페이오가 얘기했잖아요. 인권 문제까지 있어요. 폼페이오. 워터 원비어 얘기하면서 그거 잘못됐다. 그리고 트럼프도 워낙 저 김정은이가 몰랐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미 조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으니까 그 책임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폼페이오가 또 다시 얘기했어요. 이번에 인권 문제 분명히 김정은이한테 얘기했고 앞으로 고쳐 나갈 것이다. 고치겠다. 이런 거를 분명히 얘기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앞으로 김정은이가 벼랑 끝 전략 어설프게 이거 나오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를 폼페이오 볼턴이 딱 앞서가지고 지금 싹 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의 결심, 다시는 북한한테 밀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쪼고 있다.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특히 우리 보수, 정말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수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